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뭐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또 넘어가기에는 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기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 그 1차 공판이 있을 때, 그날도, 거기 대표라고 하는 여자분이 저보고 한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뭐, 여기는 또 왜 왔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캡처분이에요. 근데 이 캡처를 저희만 이렇게 뭐 누가 또 좀 보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오픈방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이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걸 보고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든 그다음에 저희 오픈방에 올라왔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어쩌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즘은 뭐 세컨폰이라 해가지고 돈 조금만 주면은 전화번호를 한 개를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는 또 닉네임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게 그 뭐 올라왔던 그 내용인데 여기까지 어, 전체 보기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따로 보여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허땡땡 주간으로 부산시청 시위 갔는데 5분도 못하고 2023년 2월 6일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갔는데 5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상대를 뭐 어떻게든 좀 그 비하를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브리핑식으로 질문하면 답하는 정도로 30분가량 진행된 내용을 정리 해본 것이다. 근데 아, 담당 팀장도 아니고요. 내용을 좀 알려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블록체인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어, 그, 저희가 2023년 2월 6일에 부산시를 상대로,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하고 그날 갔어요.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뭐 이게 오늘 올라왔는지 어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뭐 팀장 미팅 간략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아까 캡처했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 거의 만 2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을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제가 그 당시 시위 주최자였고 그런데 그 5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사실은 그 시위조차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쪽에 그, 그 상임 뭐 위원장 뭐 이렇게 있던 이봉우 씨라는 사람이 뭐 그래도 하고 가자. 근데 저희는 시위가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답변이 필요하면은 답변을 좀 듣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위를 한 목적 자체는 BIBC라는 그 자체를 부산시에서 어떻게 이런 업체와 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민자 5천억.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민원실에서 한 60명, 한 70명 정도가 그 직접 블록체인 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녹취를 해놓은 거를 저희 쪽에 있다가 뭐 그쪽에 합류를 한 사람이 그를 전달을 했는지 뭐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어,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는 지금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다 제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집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뭘 알고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엑스포, 2030 엑스포 오픈 세리머니를 시에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뭐 이렇게 좀, 어,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만을 생각을 하고,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 시간과 겹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오픈 세리머니라는 것 자체가 그 시에서 뭐 정해져 있었던 그런 일정에 준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하는 게 그 자리에서 합당하겠느냐. 그 대신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를 들어가고 거기 가서 그, 어, 오픈 세리머니를 하는 중에, 행사하는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어떠한 뭐 답변을 그렇게 우리가 민원실에서 조용하게 직접 뭐 30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확한 시간은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BIBC라는 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IBC라는 거는 사실 없었고, 어, BIBC 말고 그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영세한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저렴한 가격에 그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것, 거기에 입주를 한 업체 그거 하나는 있었고 그 다음에 본사 이전에 대한 MOU 체결 정도만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내용조차도 이제 와서 뭐 그거를 덜먹인다? 왜 요즘 이제 와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BIBC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요청을 한 거는 그리고 시위를 한 이유는 부산시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범죄와 된 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비용이 뭐 민자라고 했지만 민자를 정말로 할 만큼 뭐 15개 그 기업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민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10개 업체라고 하면은 뭐 5천억이라고 할 때는 500억이 될 거고 그럼 15개면은 뭐 350억이든 뭐 400억이든 이 정도의 금액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주도한 회사 자체가 그런 거를 할 만한 여력도 사실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어, 그런 업체에게 이런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하게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아닌 그 제안서 정도만 뿌려놔 놓고 그랬다. 이거는 그 얼마 전에도 부산 일보 상대로 제가 민원을 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이번 그 1차 공판 때 그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소장 내용을 열람을 하는 데에 어, 이 고소자들이 많으니까 이 열람 신청 자체를 한 사람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 고소인의 대표자가 어, 열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게 되면은 그 고소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 쉐어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소자들한테 그걸 다 뿌릴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소 사실이 기소가 됐고 뭐 공판에 갔다 가면 재판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에서 이미 증거가 다 제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은 입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됐다는 이야기니까 그 상태로 이제 재판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그 내용을 알 권리도 사실은 있는 거지요. 뭐 소수가 하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웬만한 것들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설명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뭐 나온다고 하면 공소장을 뭐 전체한테 그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체는 뭐 맨날 뭘 숨긴대요. 근데 숨길 만한 것도 사실 제가 재판할 때, 이번에 공소장을 쭉 읽는 내용을 들어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그 자리에 재판장에 와서 방청을 했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 이게 그러니까 고합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판사 3명이 합의체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의 내용은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앞에서 부시럭거리거나 그러면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자리에 왔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또는 뭐 어느 정도라도 알아듣고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사실은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할 그 의무도 있어요. 지들끼리만 안다고 뭘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까?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뭐 좀 하고 나서 나머지는 뭐 주로 외부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뭐 특히나 이제 오소인 또는 이제 사람을 또 모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피해자가 90만 명이라면 90만 명한테 알려가지고 아, 우리 이만큼 일을 잘했으니까 여기에 동참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좀 떠들러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 뒤로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 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정말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왜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실제로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에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편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 표현대로라면은, 뭐, 이런 내용을 하나 띄워놔놓고 나서는,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어, 이 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 싸움을 하는데 뭔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짓거리 봐야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에서는, 재판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를 않아요. 왜? 제가 거기에 정인으로 가서 뭔가를 잘못됐다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뭐 그렇게 제가 뭔가를 언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인으로서.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이 판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인의 정언을 듣고서 그게 뭔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냐?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싫은 거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 얕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뭐 숨겨봐야 그게 뭐 숨길 만한 것도 사실은 없는데, 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증거라고 있는데, 이 증거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면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자기의 행적이 시간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 또는 지문이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용되는 그, 흉기에 내 지문이 남아있고, 내 혈흔이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물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법, 법, 저기, 법원 판사들은 괘씸하게 뉘우치지를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형을 때릴 수 있는데 다 때릴 수 있는 반면에 이거를 시인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을 좀 그, 어,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은 감해해 줄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마구잡이로 나는 모른다. 나는 거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판결 자체가 달라지나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저희는, 어, 웬만한 것들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증거, 그 다음에 이 범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많이 해왔잖아요. 설명도 했고.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감춰야 된다. 근데 감춘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 개씩 나오는 내용 보면은 그런 거는 더더군다나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기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것을 올려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증거 자료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감추고 뭐 감출 만한 거는 감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소수가 그 소수도 저는 뭐 믿음직하 사실 않지만 근데 아, 그 소수가 뭐 엄청난 거를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수만 안다라고 하는데 그 소수들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가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한 190명 정도가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190명이면 우리에 비하면 훨씬 적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눈다고 해도 그거 자체도 별 의미도 사실 없고 뭐와 별, 어, 결론적으로 영향을 주고 뭐 그다음에 유죄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는 밖에서 지 아무리 떠들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 법, 그 재판을 하는 중에 뭐 법정에서 증거 자료 제시하고 정인으로 나서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뭐 변호인이 어떠한 걸로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 사실을 이제 규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나머지들이 밖에서 지 아무리 떠들라 봐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상식 아니에요. 근데 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제가 직접 또 가서도 들었고 오늘 보시면서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그 법원에서도 저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 비해서 하는 일은 제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 그 이런 내용을 놓으면서까지 이게 저희가 했는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근데도 늘 이렇게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보고 헛땡땡 하지 말고 허재백이라고 그냥 쓰세요. 누가 여기에서 허땡땡이라는 사람이 허재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처럼 욕하지 말고, 저도 뭐 그 송가병 씨 때문에 뭐 그 모욕죄 때문에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전과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자 씨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욕죄로 해서 거기도 전과자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과자로 가는 거는 삽시간이에요. 근데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쌍욕을 하고 이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모욕감을 주는 내용 그런 거면은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쪽에서. 저, 저보고 아주 정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피해자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도 아니고 그냥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범죄예요. 왜 제가 이번에 뭐 어제 줌을 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개를 함에 있어가지고 일부 공개 또는 전체 공개
뭐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그렇게 구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특수상해로 고소를 곧 할 거예요. 제 다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스스로들 좀 알아보시고 거기는 뭐 변호사도 쓰고 있대요. 그리고 그 변호사도 거기에서 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다 봤을 거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움을 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싸움을 지금 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피해자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요. 근데 과정 속에서 지금 타 피해자 단체에서 내용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주장이 되어 있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일부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이 아님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용을 좀 내 쪽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의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상대의 변호사 또는 상대 그 피의자 측에 변호인단이 그렇게 많다라고 또 그게 내가 되게 어,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워서 그런 내용을 띄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너무 뭐 갬블링에 가깝게 이 여행을 바라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를 수도 없고, 그 정도로 뭐, 이 내용 파악을 못하고서 변호는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인기 또는 뭐, 칭찬, 뭐,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는 내용을 정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 그 협의회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뭔가를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좀 캄다운 하자. 진정하자라고 하면 진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요. 근데 상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상대를 두둔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우리를 그 옹호를 하는 쪽에 그런 뭐 그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저는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편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도 사리 판단이 안 쓰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최소한 그 우리가 우리가 모두가 피해자라고 하면은
피해자로서 좀, 그, 합치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띄운 내용 중에서, 어, 스스로가 또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저 사람이 다뤄줬구나, 다뤄줬는데 그게 맞구나라고 하면은 순순히 또 시인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일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홀랑 받아 처먹는 거는 처먹고, 그냥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먼저, 어, 이 비난이나 뭐 욕이나 뭐 이런 걸로 매도를 하는 쪽에 그 무게를 두지 말라. 이거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모임, 뭐 피해자들 단체끼리 약간의 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었대. 제가 거기를 놓고서 정말 뭐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뭐 엄청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불쌍하잖아요. 서로가 불쌍하잖아요. 연민을 느끼는 동병상련의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한쪽은 정말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한쪽은 감정적으로 모든 거에 좀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감정이 그쪽은 거의 90% 이상인 거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한 10% 정도가 되는 거고,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뭐 해왔는데, 거기서 정말 제대로 내용을 좀 알고 제대로 뭐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피해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좀 알고서 하고 있다는 것만 판단이 됐다거나 하면은 이 지랄 맞은 일을 제가 나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런 몇몇의 무리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기소까지 됐고, 뭐 재판 갔고,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아직도 저보고 뭐, 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여기에 또 뭐 이 재판에 왜 왔느냐, 듣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쟤도 피해자고, 이 싸움이 끝나건 그쪽에서 끝나는 걸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패소를 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플랜이나 넥스트 스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걸로 해결이 될 것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는 뭐 증거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뭐 죄목, 뭐 이런 것들을 저 역시 정말 여러 차례 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도 계속 검증을 하는 단계로 왔는데 좋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성소를 했어. 성소를 해가지고 민사까지 갔다 이거요. 배상 신청을 하고 얼마를 받을 거냐. 거기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KOK를 살린 상태에서 KOK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KOK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치가 뭐 정말 그 콘텐츠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그러니까 매출이 많아지고 영업이익이 커서 그걸로 우리가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은 웃기는 소리예요. 얼만큼 많은 매수자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근데 매수가 지금은 생길 수도 없고 그 매수세를 어떻게 가느냐. 그게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피해자를 다 구제할 수도 없어요. 다 구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 뭐 해서 몇천 명이 혜택을 봤다. 그 몇천 명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피해자 입장이라면 많은 사람들 뭐 80만이면 80만, 90만이면 90만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보고 누구는 안 봤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만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거기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고소에 참여를 한 사람들조차도 지대로 알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금액적으로 피해 금액을 뭐 2조 2천 뭐그 검사 자체가 그걸 숫자를 다 읽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 2조 2천억, 2조 2천억인데 2조 2천억에 해당이 되는 거를 다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배상을 받아갈지. 그럼 나머지는 저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다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발 머리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보고 빈머리라고 하는데 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그쪽에는 있대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이 돼요. 도대체 뭔가 뭐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알고서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따졌을 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한 5명이다. 5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판단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또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숫자로만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쳐도 그게 80만, 90만에 비하면은 정말 세바의 피죠. 아주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 극소수 중에서 또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거의 제로의 수렴이 되는 숫자 정도가 앞장서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톡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90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뭐 조만간에 좀 정리는 되겠지만 150명이 됐다. 이 숫자도 정말 극소수에 해당이 돼요. 근데 100, 지금 90명이 있다고 하면 190명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7, 80명 정도. 거기에서 이제 좀 숫자가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럴 거 같네라고 해서 같이, 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다. 이유는 하나죠. 거기는 단톡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 많은 내용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쪽에서 시위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느냐? 촬영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요. 근데 한번 훅 지나고 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뭔 소리를 했는지 나중에 가면은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리는 이런 영상들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이해들을 하고 내용 파악을 하고 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이 알고 있다. 반면에 상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지만은 어,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 차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쪽에 계시는 분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 간의 이 차이가.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오늘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 그냥 뭐, 3년간 이런 식으로 저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쪽의 주장,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폄하하기 위한, 그 다음에 허위 사실 그 자체지요. 그거를 누가 떠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저를 또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그 사람 자체는 욕설을 좀 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번 고소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제가 할 건데,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뭐, 한 사람 했으니, 처음에 감정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캄다운이 됐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이름을 좀, 이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몇 명이 있어요. 제가 6, 7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고소를 하면은 백발백중 그거는 모욕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저도 지금 항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선고 난 게 있어요. 근데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당하는 게 아니고 저를 모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당연히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뿐이에요. 당연한 저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밖에서 아무리 떠들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알 권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공소장도 그렇고 빨리 그 신청을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그 다음에 그쪽이 그만큼 어, 자신이 있다면은 부신만한테 다 알려야지요. 뭘 그렇게 숨겨요? 숨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되는 거를 가지고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옹호해라. 이런 말은 이거는 애들도 뭐 애들은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무식한 것들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씀 드렸던 것 중에 특수상해 보호소는 들어간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